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승진 사주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빨리 승진하고 싶으니까요. 승진 사주 기준은 첫 번째 일간을 기준으로 한 일주입니다. 신강한지 신약한지 봐야 되고요. 신약하다고 승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버티는 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주가 현재 자신의 대운, 일년운과 대입했을 때 막힘없이 방해 없이 유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일주와 대운이 충돌하고 있어요. 충형으로 서로 들이받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너무 큰 기대는 접어야 돼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큰 이 대분류의 범주로 볼 때 세 번째 월지가 내 편인지 아닌지도 봐야죠. 어떤 분들은 월간으로도 보시는데요. 뭐 맞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월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월지 지장간이 천간이 떠 있어요. 투간됐다. 특히 월간이 떠 있다. 그러면 월간도 보죠. 천간이 강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월지만 봐도 충분해요. 제가 전에 그게 격국 얘기할 때인지 월지를 얘기할 때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습니다. 매력이 넘치죠? 여튼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월지는 일주가 앉아있는 또는 서 있는 그 어쨌든 일주를 둘러싸는 울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나라이기도 하고요. 내가 미국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북한에 사는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부모이기도 하겠죠. 울타리가 어떤 부모냐 이것도 가능하고요. 좁은 의미로는 직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일주가 월지라는 그 울타리가 삼성에 다니는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엄마 가게에 다니는지 나의 이 둘러쳐진 환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월지를 보면 대강의 이 일주의 울타리가 가시방석인지 꽃방석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울타리가 이 월지가 가시방석이다. 월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대운 세운에서 만약에 월지에게 힘을 보태는 오행과 글자들이 또 들어와. 그럼 이때는 그냥 가시방석 수준이 아닌 거겠죠. 엉덩이만 찔리는 게 아니라 온 데 다 찔리는 거예요. 사방이 다 가시야. 이때는 승진도 힘들고 아니 뭐 승진보다 당장 그만두고 싶죠. 너무 아프니까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울타리 월지가 꽃방석이다. 꽃방석에 힘을 보태는 대운세운이 또 왔다. 1차적으로는 승진 뭐 그까이 거 뭐 대충 쓱 쳐다보고 윙크 한번 응? 그럼 졸졸 그 승진이 나만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간이 병화일간이 매우 신약한데 사주에 관성만 아주 많은 거예요. 물만 한가득인데 심지어 편제격이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괜히 대차 보이지만 조직이 엄청 힘든 거예요. 재성이 물을 생해주는 인성을 극하고 설령 충형이 아니어도 그래요. 이런 분들은 허세가 강하죠. 조직이 맞을까요? 사실 안 맞아. 이런 사주는 뒷담화 없으면 못 살아요. 자, 이분의 승진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만약에 대운 세운에서 목화가 안 들어오고 금수만 또 몰려온다면 어떨까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내 몫을 챙겨야 되는데 챙겨지냐고요. 힘들죠. 자꾸 눈이 흐려지고 갑자기 내가 백내장인가? 왜 앞이 뿌여지지? 뭐 심리적으로 앞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승진이 뭐냐고요.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볼까? 편제가 강하니까 겉은 화려하고 입담이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분에겐 그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강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대운 세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 2, 3번을 대분류로 보고요. 승진 사주 볼 때 이 대분류를 기본 골자로 해야 됩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뭐 궁금한 것은 보통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대분류에서 파고들어서 소분류로 들어가는 거죠. 자, 소분류로 들어가 볼게요. 승진도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쳐서 올라가는 승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냥 심사를 통한 간택당하는 승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쳐서 올라가는 승진이라면 인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심사를 통한 간택당하는 승진이라면 재성이 중요하고요. 이를 좀 더 풀면 첫 번째 시험에 기반하는 것은 인성, 관성의 흐름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심사를 통한 승진은 재성, 관성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시험을 안 치더라도 그간의 뭐 내신 성적처럼 뭐 갖춰야 할 구비 서류, 토익 점수,
뭐 어떤 그런 기타 등등의 문서화된 조건들을 꼭 베이스로 깔아줘야 된다면 이것도 인성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의 관점으로 볼 때 관인 또는 재관의 흐름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관인 또는 재관이 아무리 들어와도 충형 파해가 들어와서 이 흐름을 깬다면 승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충돌이 오면 무조건 안 되냐? 아니에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죠. 충이나 형이나 장애물이 들어오는 운이라면 더 치밀히 계획하고 더 노력하고 더 인사하고 어필하고 다니셔야죠. 그냥 뭐 반포기 상태처럼 뭐 될 대로 되라지.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내 사주만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의 사주가 어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인, 재관 둘 다 관성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관성의 역할이 뭘까요? 오늘은 승진사주니까 육친만 빼고 관성의 역할은 조직, 명예, 참을성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 생활을 할 때는 관이 있는 사주가 좀 더 조직의 체계에 적응하기가 수월하겠죠? 뭐 그렇다고 관이 없다고 조직 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관이 너무 많아도 조직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뿐일까요? 관이 충형을 맡고 있거나 공망이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말하자면 관성과 일주의 관계성이 어떠냐,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성이 수치적으로도 뭐 적당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관성이 일간에게 위협적이지 않아야 돼요. 관성이 온전하고 충돌이 없고 또 대운과 세운에서 심지어 관성에 합이 들어온다. 이럴 때 더더욱 승진의 기운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또는 꼭 승진이 아니라도 점핑해서 더 좋은 데로 이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각형 이미지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이든 세운이든 행운에서 십성으로 볼 때 관성이 어떤 십성과 들어오는지 중요하겠죠. 뭐 행운에서 들어올 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신강 신약사주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분류, 대카테고리니까 다만 이것을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겁부터 보겠습니다. 관성이 비겁과 들어오면 어떨까요? 당연히 경쟁이 강해지겠죠. 만약에 자신이 현재 승진의 케이스이고 이때 비겁이 묶어서 들어왔다. 이럴 때는 더더욱 나의 매력, 나의 장점, 자신만의 차별화 전략을 꼭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성이 식상운과 들어온다. 식신과 평관이 들어오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상관운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네임밸류가 중요한 뭐 기술, 예술, 또 스포츠, 마케팅 뭐 이런 분야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식상의 운은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직, 집단의 화합에는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식상운에 내가 승진하고 싶어. 꼭 가고 싶어. 그러면 식상이 많은 분들은 반드시 인성, 특히 정인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오지랖만 또는 김칫국만 마시다가 헛배만 부르고 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승진의 관점으로 식상은 곤란한 일이 더 많습니다. 불리합니다. 그리고 관성이 재성과 들어온다면 그러면 승진이 잘 되죠. 특히 언제 좋다고요? 윗사람들끼리 심사를 통한 승진의 케이스일 때. 자, 문제의 관성이 또 관성이랑 들어와요. 와, 이건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이때도 인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인성의 이 통관 용신으로 사주 원국이든 대운 세운에서 그 흐름을 뚫어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관성만 너무 불룩해져서 흐름이 막혔다. 이때는 승진에 있어서는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관성 안에서도 관성이 많은데 평관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러면 사람이 이 시기는 더더욱 극단적이 될 수가 있어요. 편관이 많은 시기는 더 의식적으로 유해져야 되고요. 돌발 행동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내 발등 누가 안 찍고 내가 나를 찍을 수가 있거든요. 정관이 많은 사주는 의외로 활동력이 의외로 좀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걸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적인 선방에 서야 되는 리더의 역할이라면 힘들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정관 많은 사주는 승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뭐 어쨌든 정관이 많다. 마침 이때 합도 들어온다. 평관보다 훨씬 유리하고요. 그 와중에도 승진을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관인, 관성, 인성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어디에 더 괜찮을까요? 시험 또는 구비 서류 조건이 가미된 승진이라면 더 용이하죠. 그중에서도 이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더 확률이 높아지고요. 승진사주의 소분류로 관성의 흐름 역할을 봤고요. 다음은 그다음 소분류로 12운성 보겠습니다. 승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장생이죠. 그다음이 관대태고요. 그다음 제왕과 걸록도 있는데 제왕걸록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제왕걸록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장생, 관대, 태는 수동적인 의미예요. 주도적이진 않아요. 누가 나를 옷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챙겨주는 기운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진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죠. 다만 제왕 걸록의 성향은 내가 잘났다를 기본 깔고 가기 때문에 승진의 시기에는 물론 그런 자신감이 들어맞을 때도 있지만 여튼 눈치껏 처세를 좀 잘 해야겠죠. 12운성, 장생, 관대, 태, 제왕, 걸록 어떻게 볼까요? 예시로 보겠습니다. 천을귀인 만세력 보시면 이것은 제가 본 고객의 사주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로 돈을 받은 내담자의 사주는 꺼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대운이 오사대운이고 정제로 들어오죠. 바로 아래 이 태가 오네요. 이렇게 12운성은 10성 바로 아래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운에서도 보세요. 정제 평관이 들어오고요. 그 아래 평관이란 글자 아래 장생이죠. 올해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월운도 이 방식으로 보면 되겠죠. 이분은 27년 이럴 때 더 높이도 올라가겠는데요. 장생, 관대는 후원자, 윗사람의 도움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 마찬가지예요. 태도 뭐 장생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겸손하면서 실리를 추구한다면 도움을 받습니다. 제왕과 걸록은 말씀드렸듯 호불호가 있고요. 일간과의 이 관계성을 봐야 돼요. 제왕과 걸록은 내가 잘난 것이고 독립적 존재일 여지가 높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미운 털이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말이라도 항상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야 되죠. 다음은 일지를 기준으로 인신사의 자오묘유 진술 충미 보겠습니다. 먼저 일지 인신사이를 볼게요. 일지에 인신사이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행운에서 신신, 사사, 해해 이렇게 같은 얼굴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승진의 관점으로는 그 결과가 불리합니다. 신신, 사사, 해해 이때 자신에게 움직임 또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원국의 합이 없거나 나에게 불리한 기신이라든지 불리한 오행이라든지 그렇다면 그 결과는 기대치를 올릴 수가 없죠. 반드시 플랜 B를 만들고 딴 주머니도 차고 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사의 일지인데 일지와 행운에서 충이 올 때도 있어요. 일지 임목일 때 뭐 신금일 때 임목, 일지 사화일 때 해수, 해수일 때 사화. 짝이 인신충, 사이충으로 이루어지죠. 이 충의 시기도 반드시 움직임, 변화가 생기는데 당연히 일간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떠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일지와 합을 이루는 시기는 괜찮습니다. 인해합, 사신합 또는 삼합도 되겠죠. 합을 이룰 때 승진, 승급 또는 다른 회사의 연결로 인한 어떤 스카우트 또는 이동 변화가 좋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리고 번외로 일지가 인신사이가 아니라도 일지가 인호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미로 보면요. 만약에 인호술인데 인목이 들어오는 시기, 일지가 신자진인데 신금이 들어오는 시기, 일지가 사유축인데 사화가 들어오는 시기, 일지가 해묘미일 때 해수가 들어오는 시기라면 이 글자가 나의 일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 합이라든지 뭐 길신이라든지 그러면 승진에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좋은 데라도 이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흉신이다. 뭐 말씀드렸듯 뭐 신신, 사사, 해로 들어올 때는 약해지죠. 또한 대운, 세운에서 충형으로 흐른다. 이럴 때 이 글자들 임목, 신금, 사화, 해수는 뭐 그만두거나 좌천되거나 좋은 데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지, 좌우, 묘유도 볼까요?
일지자오묘유도 자자, 오, 유유, 자영이라고 하죠. 일지묘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겹쳐서 들어올 때 주변에 적이 많아지고요. 사주 전체로 볼 때 나에게 유리한 글자라도 주변에 적이 많아지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기가 승진 승급의 시기라면 없는 사회성도 영혼까지 다 끌어다 써야 돼요. 나를 차별화시켜야죠. 아부 해야죠. 어쩜 그리 멋있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암요 해야죠. 인사 해야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암요 해야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이런 들어오는 좌우묘유 말고도요. 충도 조심하셔야 돼요. 좌우충, 묘유충으로 들어올 때는 스트레스를 넘어서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같이 들어와요. 감안하셔야 돼요. 좌우충보다는 묘유충이 좀 더 집요하고 아프고 배신감이 더 크죠. 일지 삼합으로도 보겠습니다. 일지가 인호술인데 자수가 들어오는 시기, 일지가 신자진인데 오화가 들어오는 시기, 일지가 사유축인데 묘목이 들어오는 시기, 일지가 해묘미일 때 유금이 들어오는 시기라면 때로 승진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일지 인호술일 때는 오화 빼고요. 일지 신자진일 때는 신금과 자수 빼고, 일지 사유축일 때는 유금 빼고, 일지 해묘미일 때는 묘목의 일지 빼고는 나머지는 승진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계획된 승진은 아니고요. 어떤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변칙적인 갑작스러운 뜻밖의 이벤트성의 그런 발령 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어느 면에서는 이런 시기에는 인사, 부탁, 아부, 우는 소리 필요하죠. 우는 소리도요? 네, 우는 소리도요. 일지 진술 충미 볼게요. 진술 충미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일지 진술 충미를 화개살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행운에서 뭐 꼭 굳이 똑같이 겹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진술 충미가 또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개고 입고도 봐야 되고 또 광고로 앉았는지 형충이 오는지 다 체크해야죠.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지가 진술충미가 아닐지라도 각 일지 삼합별로 반한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일지 인호술일 때는 미토가 반한살이고요. 일지 신자진일 때는 축토, 일지 사유축일 때는 술토가 반한살, 그리고 일지 해묘미일 때는 진토. 이때 반한살이라고 하죠. 승진에 있어서는 진술충미에 이 반한살이 들어올 때 이때 일단 2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환의 뜻이 말의 안장에 올라탔다라는 거예요. 안장 있는 말이 보통 말이에요? 아니에요. 직급이 높고 또 개인의 승진, 출세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시기가 걸려 있다면 승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반환도 나의 일지와 형충파가 껴있다면 그 힘이 없어지진 않지만 약해져요. 원하는 결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기대치를 이때는 낮추셔야 돼요. 먹긴 먹어도 많이 못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번외로 신살로 보면 관귀학관도 있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보겠습니다. 일간이 갑을일 때는 사화고요. 일간이 병정, 임계일 때는 신금. 그리고 일간이 무기일 때는 뭐 같이 보기도 하고 따로 보기도 해요. 보통 무토는 신금, 그리고 기토는 해수를 강귀학관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경신일 때는 임목이고요. 각 일간별로 강귀학관에 행운이 들어온다면 이때도 승진으로 유리해지는 것이죠. 번외로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 보시면 승진사주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주를 감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뭐 말모고요. 오늘 이 수업이 그럼에도 다소 좀 기초적인 베이스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찬찬히 하나하나 대입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직장이 뭐라고 승진 못했다고 뭐 세상 무너지지 않아요. 말 맞다나 직장이 안 맞을 수 있고 그 직장이 유독 별로일 수가 있고 나를 못 알아보는 바보 직장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로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살아보면 아세요. 너 몇 살이야? 반백은 넘었습니다. 일단
승진사주 가르쳐 드리지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아시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한 가지 청기 누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만 일로 막 미치겠고 괴로워도 또 가는 길이 생겨요. 삶은 계속되고 또 심지어 다른 곳에서 예상 외로 잘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인생이죠. 걱정 마세요. 진짜라고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뿅.